늦은 밤 택시에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 평범한 기사가 아니라면,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면, 청주에서 활동했던 한 택시기사가 그랬습니다. 그의 차에 탑승했던 여성들은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2004년, 2009년, 그리고 2010년, 그는 3차례의 살인을 저지르고 2차례의 납치를 시도했죠.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검거 당시 41살이었던 안남기가 저질렀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9년 중부 괴산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업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플라스틱 공장과 대리운전 기사 등을 전전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2년 거주하다가 이때 만난 한 여성과 결혼해 3명의 아들을 뒀죠. 그리고 청주로 내려와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이때부터 범죄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2000년 9월 24일 새벽 4시쯤 상당구 내덕동에서 술에 취한 연씨가 택시에 탑승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년 6월 30일에 출소하게 됐죠. 이 일로 그의 가족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재결합을 거부했고 결국 안남기는 혼자 살게 됐어요. 당시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을 막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허점을 노려 그는 다시 택시 면허를 취득했고 청주시에서 택시를 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욕구가 생기거나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밤 시간대에 술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갔어요. 2004년 9월 말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그는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당시 지적장애가 있던 24살의 전씨를 태웠죠. 강원도에서 가출한 전씨는 버스를 타고 청주로 온 상태였어요. 그는 전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고는 손과 발을 노끈으로 결박하고 전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았죠. 겁에 질린 전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이후 시신은 침대 커버에 2번 감싼 후 택시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합니다. 전 씨의 시신은 10월 15일 오전 7시 45분쯤 충남 영기군 전동면 1번 국도 개미고개 도로변에서 발견됐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 씨가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들른 것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끊긴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 사건은 2010년 안남기가 검거될 때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안남기는 전 씨를 살해한 후 택시 회사를 나와 2005년 11월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어요. 이어 다음해 11월까지 1년 동안은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죠. 그리고 2007년 1월 다시 택시 회사에 들어간 안남기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지릅니다. 2009년 9월 21일 밤 11시쯤 그는 청주 상당구 용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당시 41살의 김씨를 태웠어요. 김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술집을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택시에 탄 직후 졸음이 쏟아졌죠. 김씨가 술기운에 잠들자 인적이 드문 골목에 차를 세운 그는 이어 김씨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그녀를 위협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런 다음 김씨의 얼굴을 청테이프로 감은 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트렁크에 실었죠. 결국 김씨는 질식해 숨지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안남기는 모자를 눌러쓴 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김씨에게 빼앗은 카드로 22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김씨의 시신은 무심천 장평교 아래 하천가에 유기했죠. 이틀 후인 9월 23일 김씨의 남편은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미기가 신고를 합니다. 김씨의 회사 동료는 회식을 마치고 택시 타고 가는 걸 봤다고 증언했고 실종 5일 후인 26일 오후 청주 무심천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장평교 아래에서 김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어요. 이에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죠.
그리고 김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편의점 CCTV에는 실종 다음 날 아침 7시쯤 야구 모자를 쓰고 돈을 인출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어요. 용의자는 보통 체격으로 짙은색 점퍼를 입고 베이지색 계열의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죠. 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걸고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담은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했지만 범행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고 그가 택시기사라는 단서도 없었어요. 결국 이 사건도 장기화되고 말았습니다. 김씨 사건 이후에도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고 범행의 기회를 또 노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2차 살인이 일어난 지 4개월 후인 2010년 1월 20일 새벽 안남기는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서 당시 33살의 이 씨를 태우게 됩니다. 술에 취한 이 씨가 잠에 들자 주택가 골목에 택시를 세웠고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과 현금 6만원, 신용카드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안남기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 씨는 기지를 발휘했죠. 지금 임신 중인데 하혈이 시작된 것 같아요. 유산할 것 같으니 산부인과 앞에 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안남기는 자기 자식들이 생각난 건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산부인과 앞에 내려주고 도주했죠. 이 씨는 순간적인 기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약 2달 후인 3월 28일 오전 10시 대전 대덕산업단지의 북쪽 끝 2차선 도로 일요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마트로 향하던 외국인 노동자 자하드의 눈에는 이상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듯 했어요. 자전거를 세우고 건물 한쪽 벽을 살펴보니 젊은 여성이 대형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잠자듯이 누워 있었죠. 술에 취했나 싶어서 여성에게 다가간 자하드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양쪽 발목이 흰색 노끈으로 단단히 묶인 채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자하드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본 시신은 깨끗했어요. 앳된 얼굴의 피해자는 줄무늬 블라우스에 베스트,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반듯한 옷매무새가 사회초년생의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코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광대뼈와 왼쪽 턱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죠.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어요. 혈흔도 찾을 수 없었고 목졸림의 흔적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채로 발견이 됐지만 시신의 피부에 나타나는 반점인 시바는 몸 앞쪽에 나 있었는데요. 이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거였죠. 부검 결과 사인은 비구폐쇄성 질식사였어요. 입가에 테이프 자국이 있었는데 이게 죽음의 원인이었죠. 입만 막았는데도 질식해서 사망했던 건 사망 당시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팔이 뒤로 꺾인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서 숨쉬는 게 힘들어졌고 코에서 난 피가 비강을 막아 점점 질식하게 된 겁니다. 지문조회 결과 피해자는 충북 청주에 사는 24살의 손 씨였어요. 가족들은 그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출 신고를 한 상태였죠.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이었던 3월 36일 밤 11시쯤 안남기는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어요. 이때 친구 생일 파티를 마치고 나오던 손 씨가 그의 택시에 탔죠. 손 씨는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관공서 인턴 사원으로 취업해서 첫 주를 보내고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안남기는 뒷좌석에 탄 손 씨에게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학생이면 돈이 없을 테니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장인이면 범행을 할 생각이었죠. 이 질문에 손 씨가 얼마 전에 인턴으로 취업했다고 답하자 범행을 실행합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대성동 아파트 단지 뒷골목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현금 7,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강제로 빼앗았죠. 이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손박을 결박하고 입을 포함해 얼굴을 청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손 씨의 상의 일부를 벗겨 추행한 뒤 트렁크에 가뒀어요.
그러고는 빼앗은 카드로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 오류로 인출에 실패합니다.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해 손 씨의 입을 막았던 테이프를 벗겨냈는데 그녀는 이미 질식해 숨진 후였어요. 결국 안남기는 시신을 트렁크에 그대로 둔 채 집으로 가서 잠을 잤죠. 그리고 다음날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평상시처럼 택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태웠어요. 이때까지도 손 씨의 시신은 트렁크에 있었습니다. 3월 28일 일요일 새벽, 그는 대전 대덕산업단지로 이동해 공터에 세워져 있던 대형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택시를 정차했어요. 그리고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트렁크를 열고 시신을 유기한 뒤 황급히 차를 몰고 떠났죠. 이 모습은 주변 CCTV에 고스란히 찍히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전 10시쯤 자하드가 손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거죠. 경찰은 시신 발견 지점 주변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확보한 것은 손 씨가 버려진 빌딩담 위쪽에 설치된 CCTV 화면이었고 발견 전날인 27일 토요일 저녁 녹화본부터 확인했어요. 후미졌다고는 해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시신이 며칠 동안 방치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죠. 성과 없이 이어지는 CCTV 화면 탐색에 경찰들이 조금씩 지쳐갈 즈음 모니터의 시간이 오전 1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통통한 체격의 남자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급히 꺼냈죠. 이미 숨져있는 손 씨였습니다. 남자는 트럭 옆에 손 씨를 버린 뒤 황급히 차를 몰고 떠났어요. 화면이 너무 흐려서 차량 번호는커녕 범인의 이목구비도 가늠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차종이 흰색 NF 소나타임은 분명했어요. 더 큰 수확은 차 지붕에 택시 표시 등이 붙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손 씨가 회식을 마치고 탑승한 택시에 대해 수배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범인이 시신을 유기한 후 다시 청주로 돌아갔을 것으로 판단했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곳을 찾아야 했어요. 경찰이 짚은 지점은 현도교. 대전 대덕단지에서 신탄진 나들목을 거쳐 청주로 넘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곳이었죠. 게다가 그곳에는 CCTV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 오전 1시 30분 이후 다리를 지나간 택시의 수는 모두 67대였어요. 경찰은 이 중 유독 수상해 보이는 한 대에 주목했죠. 차 번호를 숨기려고 번호판에 반사 테이프를 붙인 택시였습니다. 게다가 앞서 화면에서 본 것과 같은 흰색 NF 소나타였어요. CCTV 화면을 정밀 분석해 알아낸 차량 번호는 충북 땡땡 바 땡땡땡땡. 이어 경찰은 청주의 한 택시 회사로 형사들을 급파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택시 운전기사인 안남기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집을 급습했어요. CCTV에 다 찍혀있다. 형사들의 말에 안남기는 순순히 자기 집에서 체포됩니다. 자하드의 112 신고가 접수된 지 12시간 만이었어요. 택시 운전석 문짝에는 식칼이, 트렁크 매트에서는 혈흔이 나왔습니다. 이 혈흔은 숨진 손 씨의 것과 일치했어요. 그리고 손 씨를 위협해 빼앗은 7,000원도 함께 나왔죠. 국가수 부검 결과 손 씨의 가슴에서 발견된 타액과 안남기의 DNA가 일치했고 범행을 부인하던 안남기는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됩니다. 안남기는 진술 당시 테이프로 입만 막았기 때문에 손 씨가 숨을 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는데요. 성폭행 등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도 했죠. 이미 2000년에 3년형을 받고 복역했던 그는 어떻게 하면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만 적용받을까 하는 장깨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사팀에 국가수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남기의 이전 범행이 밝혀지게 된 거죠. 2004년 9월 전씨 사건과 2009년 9월 김씨 살인 사건의 용의자 DNA와 안남기의 것이 일치했던 겁니다. 2010년 10월 21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안남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사형이 선고됐죠.
하지만 안남기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합니다. 2011년 6월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안남기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강도치사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안남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죠. 다만 감형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현재는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모범수로 분류되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수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사회적인 여론을 고려하면 그의 가석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장담은 할 수 없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이어진 택시 연쇄살인범 안남기의 범죄는 이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두고 다양한 의혹이 남아있는데요. 그가 택시 운전대를 놓은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2004년과 2009년 사이 5년간의 공백기 동안 미제 사건들이 여럿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의 추가 여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2000년 9월 청주시에서 발생한 청주 미용강사 살인사건은 안남기가 검거된 이후 그의 범행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던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았어요. 2000년 9월 9일 청주시 우암동 새벽 6시경 도로변에 있던 덤프트럭 아래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청주의 한 미용상사에서 강사로 일하던 22살의 A씨였어요. 그녀는 전날 밤 직장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당시 피해자는 나체 상태였고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어요. 특히 좌측 가슴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가 3개 발견됐고 우측 가슴에는 치흔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누군가가 끈 같은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어요. 수사 초기의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피해자와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가 용의선상에 올랐어요. 그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목격된 적이 있었고 사건 발생 몇 주 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알리바이가 명확하게 입증되진 않았어요. 게다가 피해자의 몸에 가해자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DNA나 지문 같은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경찰은 강력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2010년 안남기가 연쇄살인범으로 검거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어요. 경찰과 전문가들은 청주 미용강사 살인사건과 안남기의 범행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안남기는 주로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A씨도 기존 피해자들과 연령대가 일치했죠. 그리고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살해 방식과 성범죄 후 살해하는 패턴, 또한 시신을 유기하는 방식이 유사하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증거가 부족했죠. 이 사건은 2000년에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과학수사가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도 범인의 DNA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안남기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정황상 충분히 범행은 가능했지만 물증이 전혀 없어 결국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2005년에 충북 청왕군에서 발생한 한 실종 사건도 안남기의 범행 패턴과 유사점이 발견돼서 그가 저지른 또 다른 범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실종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청주 부녀자 실종 사건입니다. 2005년 2월 18일 저녁 충북 청왕군 광해면. 이날 한마을 부녀회에서 저녁 회식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당시 48살의 주부 조 씨는 평소 마을에서 효부로 칭송받던 사람이었죠. 그녀는 그날도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보살핀 뒤 부녀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8시경 부녀 회원들은 2차로 노래방에 가기로 했지만 조 씨는 천안에 가봐야 한다며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의 목적지는 조치원이었습니다. 새로 장만한 천안의 집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죠. 조 씨는 버스를 타기 위해 마을 근처 36번 국도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발의 차로 버스를 놓쳤고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했어요.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발벗고 나서서 그녀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 달 가까이 온 마을이 그녀를 수색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인 2월 18일 밤 11시 2분 조 씨의 카드에서 5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인출 장소는 충남 영기군 조치원읍의 한 은행. CCTV에는 후드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그는 11시간 후인 2월 19일 오전 10시 2분 또 다른 은행에서 5만 원을 인출했고 4분 뒤에는 4만 원을 추가로 인출했어요. 그 후 10시 7분경 조 씨의 남편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2번 틀리고는 포기한 채 사라졌어요. 경찰은 이 남성이 조 씨를 납치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돈을 인출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조 씨가 이미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죠. 이 사건도 안남기 범행 패턴과 유사점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고 판단됐고 경찰은 안남기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관련 여부를 추궁했지만 그는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이 사건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됐죠. 민법에서는 5년 이상 실종 상태가 지속되면 사망으로 간주하지만 형법에서는 시신이 없으면 공식적으로 살인사건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도 이 사건을 정식 살인사건으로 재수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태워간 사람이 정말 안남기였을까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안남기는 밝혀진 범행 외에는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말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의 택시에 올라탄 피해자들 중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남기 사건 이후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 자격을 강화하는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2011년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강화됐고 2021년에는 기존의 택시기사로 일하던 사람도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진작에 개정이 이뤄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있는데요. 아직도 법의 허점들은 많을 겁니다. 뭔가 큰일이 발생하고 나서가 아니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먼저 개선점을 찾아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두 사건도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